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플루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준호 과장입니다. 이전에는 그 배터리 측정기 관련된 웹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었는데요. 이번 4월 웨비나에서는 저희 플루크에서 새로 나온 1736, 1738 전력 에너지 로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런 전력 품질 로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전력 품질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지금 PPT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실제로 저희 분배 전반 현장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RST, 뉴트럴 상에 저희가 전압 프로브를 연결하고 전류 센서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로깅을 하는지도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차후에 나오는 그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단 저희 그 플루크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품질을 측정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력 장비를 사용을 하실 예정인 분들은 이 웨비나를 시청을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보람된 시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컴팩트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 나온 신제품이 이제 1736, 1738이라는 에너지 로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제품인지 나중에 실제로도 제품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겉 모양이나 이런 것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첨부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력계 그리고 전력 품질 분석 장비를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들을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 절감입니다. 거창하게 에너지 절감이라서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기세를 좀 줄여보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주파수를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값을 통해서 저희가 유효 전력 값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와트 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효 전력이라든가 바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피상 전력 대비한 무효 전력분이 얼마고 유효 전력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역률 PF 값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적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환전에 부과되는 기준에는 피상전력 사용량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역률, 0.9 이상인지, 0.9 이하인지, 0.95 이상이 되는지 이런 역률에 관련돼서 저희가 전기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역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좀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되고 그만큼 기업에서 전기세로 나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필요 없는 부분으로 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력 로고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에너지 절감을 실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에너지 세이빙을 위한 필터라든가 어떤 추가 설비를 만드실 때 일단 설비를 장착하기 전에 어떤 에너지 사용량, 적산량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유효 전력량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부하가 사용되는 전류량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값들을 사전에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이 에너지 세이빙 장치, 역률 계산기라든가 고주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고주파 필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역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진상 콘덴서 이런 거를 새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면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역률 등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설비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거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바로 이런 1736, 1738 같은 에너지 로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 어떤 새로운 부하를 같은 변압기 용량 안에 추가해야 될 때라든가 그러면 이럴 때는 또 피크 디맨드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걸려 있는 부하 전체의 전력값 대비해서 이 변압기의 용량이 뭐 초과되진 않는지 부족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 뭐 어떤 새로운 변압기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부하를 좀 더 균등하게 뭐 배분을 해서 뭐 어떤 과부하라든가 사전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실 수도 있을 거고요. 쓸데없이 변압기를 새로 추가하는 것보다 간단한 뭐 어떤 설비를 장착함으로써 뭐 유효 전력량이나 피상 전력량을 좀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꼭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변압기에 새로운 어떤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 하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소모되는 그런 비용을 줄여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에너지 절감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번째에서 보시는 항목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계, 뭐 전력 로거 또는 뭐 전력 품질 분석 장비 이렇게 좀 구분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력 품질 분석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기본적인 팩터뿐만 아니라 그 공급 전력,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전에서 받는 그런 전원일 수도 있고요. 분배 전반의 뭐 MPG 1차 측이라든가 뭐 변압기 2차 측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공급 전력 품질의 상태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자 장비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선형부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인버터라든가 정류기라든가 수많은 전자 부하기기들이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변압기라든가 뭐 분배 전반 이런 전력 공급 라인에 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버터도 노이즈를 뭐 발생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아실 수도 있고, 뭐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서 뭐 전류를 펄스로 변경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원부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전자장비의 설비의 또 민감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전원 품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할 때 뭐 차단기가 트립이 된다거나 어떤 뭐 노이즈 성분이 많이 낌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들에 아주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전압 강화 DB라든가 뭐 전압이 상승하는 스웰이라든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는 인터럽트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순간적인 뭐 과도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 트랜전트 같은 현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국제 기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이벤트, 그러니까 전력 품질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전력 로깅 값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공급 전력의 품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 품질 분석 장비를 꼭 보유하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셔야지만 차후에 뭐 어떤 차단기가 트립돼서 뭐 라인이 선다거나 뭐 모터가 타버린다거나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뭐 변압기 자체가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크게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에 엄청난 좀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악영향들을 사전에 좀 확인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이런 전력 품질 분석 장비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력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한 준비 단계를 한 6가지 항목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숙지를 하고 측정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만 확인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측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장기간 측정했던 데이터를 다시 지우고 뭐 다시 재측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뭐 변압기가 됐던 분배 전반이 됐건 뭐 인버터 후단이 됐건, 주파수를 이렇게 심하게 변경하는 인버터 후단은 뭐 스코프미터를 이용해 측정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주파수 변동이 되지 않은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용 주파수 뭐 50이나 60Hz를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전력 분석계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측정단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가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이 뭐 차단기가 좀 트립되는 현상이 있었다거나 전압이 뭐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다거나
전류가 뭐 순간적으로 많이 튄다거나 뭐 노이즈가 좀 많이 들어와서 뭐 고조파가 의심이 된다거나 하는 사전 부분을 좀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이런 낯선 환경에서 작업하기 전에 좀 문제가 되는 현상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 대상에 대한 환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측정하시는 대상물이 뭐 삼상 델타 결선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중성성님 포함된 뭐 삼상 Y 결선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결선 방식조차 좀 확인이 미리 안 되신 상태면 계측기 자체에서도 측정을 하시기 전에 그 결선도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삼상 Y 라인인지 삼상 델타 결선인지 뭐 삼상이지만 뭐 접지선이나 뭐 중성선이 없는 뭐 IT 모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공급 라인을 구성하셨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 자체도 많이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선 방식도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할 건지, 내가 고조파를 집중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적산값을 집중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뭐 전압전류 주파수 정도만 확인은 된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측정값에 대한 로깅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품질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공칭 전압값 대비 뭐 어떤 전압의 이동폭이라든가 뭐 도립 전류의 이동폭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벤트로 캡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품질 분석 장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측정하는 라인에 공칭 전압값을 반드시 제품에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플루크에서 나오는 1736, 1738 장비도 전력 품질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공칭 전압값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측정을 할 건지 그런 연결 위치 등도 파악을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희 장비를 바르게 이제 측정해야 되는 부분에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각상 뭐 RST, 뉴트럴 저희가 뭐 ABC상, 에러네트 S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제품에 그 각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커넥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전압 4채널, 전류 4채널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상의 표시에 맞게 이제 전압 입력 케이블이라든가 뭐 전류 센서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압 입력 케이블은 그냥 뭐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물리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좀 악어 클립으로 물리기 어려우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 옵션 중에 그 자석을 이용을 해서 붙이는 그런 자석 프로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뭐 전압은 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류 센서를 연결하실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전류 센서를 보시면 어떤 제품이든지 전류의 흐름 방향이 있습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 보통 이제 뭐 클램프 센서라든가 뭐 플렉시블 센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값이 저희가 바로 뭐 직렬로해서 연결돼서 바로 멀티미터를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저희가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플레밍 법칙 이런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흐르는 전압값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전류값으로 환산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 센서의 방향을 맞게 걸어주시지가 않으면 제대로 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을 바르게 연결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플루크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디지털 보정을 하는지. 뭐 디지털 보정 방식을 통해서 굳이 잘못된 연결 결선을 빼서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제품 자체에서 뭐 어떤 상을 바꾼다거나 뭐 전류 센서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런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보정 방식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플루크에서만 지원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벡터도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뭐 RST의 상이 위상각이 제대로 120도 각도가 맞는지 이게 진상인지 지상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R상에 연결된 게 뭐 T상 연결이 된다거나 T상에 연결된 부분이 뭐 S상에 연결된다거나 이런 결선 온도를 직접 찾아내서 이렇게 뭐 선을 바꿔서 거신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플루크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뭐 굳이 벡터도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저희 신제품 1736, 1738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보정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잘못된 결선을 자동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연결까지 정상적으로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운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전압값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전류의 값이 맞는지, 역류값이 올바르게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유효 전력량 값이 마이너스 부하가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짧은 시간 한 1, 2분 정도 사전에 측정을 하셔서 혹시나 잘못된 결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시운전을 통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시간만큼 측정을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연결을 다 잘 하셨다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장기간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외부 전원을 끌어와 가지고 뭐 AC 전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클립을 물린다거나 뭐 센서를 연결해 둔 부분이 불안정한 장소에 두셔 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어디 높은 데 걸어 두셨는데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런 뭐 선을 빼신다거나, 뭐 전원 외부 전원을 차단해서 이 제품의 뭐 전원 공급이 안 돼 측정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측정 장소의 안전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주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걸어놨는데 뭐 가보니까 뭐 제품이 꺼져 있다더라, 뭐 선이 하나 빠져 있다더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배선을 마치고 측정을 시작하셨더라도 혹시 안전상에도 혹시 뭐 감전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준비 단계 6가지 항목만 좀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불필요하게 재측정을 하신다거나 뭐 측정 중간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많이 줄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전력 품질 분석 장비에 대해서 왜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전에 이제 뭐 측정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6, 1738 장비는 상당히 지금 사이즈가 좀 작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세로 사이즈를 해도 20cm가 되지 않고요. 무게도 1.5kg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와 어댑터를 다 합친 무게입니다. 뭐 다수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가능하고, 뭐 로깅 전에 뭐 이전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도 좀 요거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플루크에서 나오는 전력 품질 분석 장비 중에 뭐 434나 4455 시리즈 2 같은 좀 상위 기종의 전력 품질 장비들도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장비보다 하위 기종의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뭐 타사 장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로깅 중에, 그러니까 측정을 계속 저장하고 있는 중에 어떤 지금까지의 측정 데이터를 빼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비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와 있는 1736, 1738 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깅을 장기간 걸어 두시더라도 중간에 로깅을 종료하지 않고 그때까지의 측정 데이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중지하고 다시 뭐 측정을 하시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으시고요. 측정 중간중간에 내가 어느 포인트, 나 이 포인트에 뭔가 지금까지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때 내려가셔서 간단히 USB 스틱만 제품에 꽂으셔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PC로 연결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바로 분석해서 보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측정 라인에서 외부 그 파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점핑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습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 라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지 보여드릴 테지만, 보통 이제 장기간 측정하시게 되면 그 제품 자체의 배터리로 구동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외부 AC 전원을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제품이, 그러니까 측정 중간에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측정이 가능하신데, 저희 이제 1736, 1738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 전원 라인에서 점퍼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제품 어댑터에 연결해서 파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 어떠한 전원 공급 없이도 측정 라인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는 또 업계 최고의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4 등급에서 600V, 그리고 카테고리 3 등급에서 뭐 1000V까지
직접 다이렉트 측정이 PT를 거치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력 품질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중성선까지 뭐 뉴트럴선에 얼마나 많은 뭐 전류가 흐르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뭐 영상분 고주파 성분이 높아지게 되면 중성선으로 좀 과도한 전류를 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성선의 전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50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플렉시블 전류 클램프가 4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4.3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가망식 터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화면을 누르는 것 자체만으로 쉽게 어떤 설정이나 뭐 측정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IP 등급이 IC 기준으로 했을 때 IP50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현장에서는 뭐 먼지도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진이 날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진 등급을 획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장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 국제 표준 값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보면 수많은 뭐 그 전력 계측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아주 뭐 가격이 싼 제품도 있을 거고요. 아주 뭐 고가의 장비도 있을 텐데, 이 계측기가 어떠한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값을 표시를 해주는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국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뭐 전원부의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측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플루크의 1736, 1738 장비는 뭐 IEC 61000 4-30의 기준 의거하는 클래스 S 등급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값에 신뢰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력 품질 기준 같은 경우에는 EN 50160의 국제 기준을 장비 자체에 입력을 해두어서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게 좀 옵션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뭐 IEEE 519 기준으로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뭐 고조파 항목이라든가 무효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국제 기준에 따르는 규격을 만족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이 이제 싼 제품을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이런 국제 표준 준수를 따라서 측정을 하고 결과값을 도출해 내는지 선택을 하는 부분도 아주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시고 계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 플루크 장비가 아니더라도 뭐 계측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이 장비가 어떠한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값을 도출해 내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제품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까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장비의 외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분배 전반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를 걸어서 뭐 결선하는 방법부터 해서 뭐 사전에 시운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인터벌 시간이라든가 측정 기간을 선택을 해서 로깅하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제품의 설명에 관련된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에 보시면 뭐 전류 센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4채널, 전압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4채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탈부착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 모듈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이쪽으로 저희가 외부 전원 공급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점핑을 시켜서 실질적인 측정 라인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될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로깅을 할 수 있는 억스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를 측정하시거나 뭐 어떤 압력을 측정하시거나 어떤 뭐 절연 값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값을 뭐 아웃풋 값을 전압을 쏴주는 그런 모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장비와 함께 요 억스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로깅을 같이 하시면 0V, 10V까지의 값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로고가 하나 더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부 입력이 가능한. 장비에 관한 설명 부분은 좀 설명 듣기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전압주로 주파수 값을 볼 수 있는 뭐 미터 화면이라든가 그때 전력값, 적상값을 확인할 수 있는 뭐 파워 모드라든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로깅할 수 있는 로고 총 크게 세 가지 버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세팅에서 좀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삼상 Y 결선인지 대사 결선인지 뭐 공칭 전압 값이 얼마인지 만약 PT나 CT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런 뭐 스케일링 비율 그리고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간단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압 하강에 해당되는 DB라든가 저희가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 스웰이라든가 뭐 순간정전, 인터럽트라든가 뭐 인러시 커렌트, 도립 전류 같은 부분을 PQ 관련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품질 분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칭 전압, 노미널 볼티지 값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들은 고객분들께서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국제 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리미트가 90%, 실질적인 볼티지 RMS 값으로 따지게 되면 뭐 207V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벗어나는 거는 2% 정도 회복이 되면 뭐 우리는 더 이상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한계치 히스테리시스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스웰이나 뭐 인터럽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스웰 같은 경우는 뭐 110% 이상이 됐을 때, 순간 정전 같은 경우는 5% 이하로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런 설정 값을 일일이 뭐 국제 기준을 찾아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편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도립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류를 측정을 할 때 몇 암페어 이상이 됐을 때 나는 이거를 도립 전류라고 보겠다라고 만약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 값만 저희 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그 값만 입력을 해주시면 뭐 측정하는 동안 이 제품이 로깅을 하는 동안에 설정하신 전류값보다 높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인러시 커렌트로 해서 따로 이벤트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비고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이 1736, 1738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레절트 부분에 이제 결선을 다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결선 보정 화면으로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어떤 부분에 결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커렌트 부분에 뭐 BC상에 뭐 연결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뭐 굳이 벡터도를 보시거나 뭐 굳이 결선을 하나하나 눈으로 뭐 R상이 연결이 됐는지 뭐 S상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T상이 연결이 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요 자동 보정 기능을 통해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요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 뭐 커렉트 디지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오토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동 정정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저희가 만약 뭐 RST 상을 잘못 연결을 해서 뭐 결선 위치가 바뀌거나 뭐 센서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이 장비가 알아서 결선을 보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데이터 수치로도 이렇게 이제 뭐 전압 전류 값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실시간 넘어오는 사인파형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고조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THD뿐만 아니라 50차수까지 50차의 고조파까지 각 상별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게 됩니다. 그때의 시간대별의 이런 하모닉 트렌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메뉴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페이지 뉴트럴 값뿐만 아니라 페이지 값까지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항목이든지 선택해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파워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전력 값에 대한 이런 값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 값이라든가 피상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 값, 그리고 그때에 대한 역률 값, 뭐 각 상별 토탈 값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콘덴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코일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상인지 진상인지도 각 상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고 토탈러도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측정 화면만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측정하는 라인에서 전압의 상이 앞서는지 전류의 상이 앞서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위상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를 줄여야지만 저희가 역률을 보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상차가 줄어들수록 역률은 높아진다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콘덴서를 설치한다거나 뭐 임의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요 딱 화면만 보시더라도 아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전류가 앞서고 전압이 앞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실 때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모드에서 똑같이 메뉴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뭐 전력값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적산값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적산값도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측정되는 중에 뭐 와트 아워 값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 포워드 에너지, 리버스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소비 전력과 회생 전력 구분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저희가 모터라든가 뭐 이런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역으로 그 전력을 생산해내는 양방향 인버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능을 가진 뭐 측정 라인이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비 전력이 얼마고 거기에 뭐 회생되는 그러니까 리버스 에너지가 얼마인지 별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고가의 모델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표기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쓰시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로고 모드라는 이제 다른 측정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측정 이름이라든가 뭐 측정 기간 그리고 측정 인터벌 시간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측정 데이터들을 로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측정 이름은 뭐 한글로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영문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키보드 자판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시는 것 따라서 뭐 숫자라든가 이런 이름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전에 어떤 측정 기간과 인터벌 시간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메모리 용량에 저장이 가능한지 이렇게 녹색 바로 얼마 정도 차게 될 거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로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의 사용된 적산값이라든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미터 모드, 파워 모드의 기능이 다 이 로고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미터 화면을 측정하고 싶은데 뭐 굳이 로고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앞에 있는 미터와 파워 모드는 뭐 시운전을 할 때 내가 측정하는 값과 비슷한지 뭐 사전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측정을 하실 때는 요 로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뭐 여러 적산값이라든가 그때 전력값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전압 전류 주파수 값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메뉴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전력 로거에 기능된 파워 모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퀄리티 모드라고 해서 전력 품질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모드, 이벤트 모드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의 뭐 THD 값이라든가 차수별 교조파 값이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몇 번을 발생했는지 이렇게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DB 뭐 5번 발생을 했고 뭐 스웰이 2번을 발생을 했고 인터럽트가 1번을 발생을 했다는 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장기간 걸어 놓으시더라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요 로고 메인 화면을 보셔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뭐 소프트웨어로 보시게 되면 그때의 DB 뭐 일어났던 그때 사인 파형이라든가 뭐 그런 RMS 파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넘겨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떤 10M 곡선이라든가 ITIC 곡선 같은 부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트렌드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뭐 주파수 트렌드라든가 저희가 불균형도 측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상별로 불균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표시가 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고조파가 뭐 50차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고조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퍼센트 값이나 RMS 값 두 개 다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THD 값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품 자체에서 이벤트 리스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 발생 시간이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얼마의 간격으로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쉽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서머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리스트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1738에만 들어가 있는 좀 기능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뭐 주파수라든가 그 전압 변동이라든가 뭐 전압에 대한 고조파라든가 언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의 이름을 PQ 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EN50160 기준이라든가 IEEE 519 기준으로 해서 이런 측정 기준에 맞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좋은 게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준값이 얼마인데 우리가 측정한 값은 몇 퍼센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국제 기준을 뭐 외우거나 따로 찾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뭔가 측정하는 부분에 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95%의 기준값을 뭐 조금 초과했다, 이런 부분으로 표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녹색바로 표시가 된 부분은 전혀 이제 뭐 기준에 의거해서 이상이 없다는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초과되는 값이 입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라인에 어떤 PQ 관련된 뭐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손쉽게 하나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뭐 로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뭐 이렇게 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 파일을 이제 뭐 저장을 하셨거나 측정 데이터를 빼낼 때 뭐 USB를 통해서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기본 구성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뿐만 아니라 뭐 제품, 그리고 전압 케이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본 구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뭐 구매가 필요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뭐 1738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자석 키트라든가 뭐 자석 전압 프로브가 들어가 있지만 뭐 기본적인 구성은 1736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어 클립으로 좀 물리기 어려우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전압 입력단 쪽에 이렇게 자석으로, 앞부분이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자석으로 바로 그 인입부 쪽을 딱 물릴 수 있는 그런 자석 전압 프로브도 있기 때문에 뭐 측정부가 너무 좁거나 악어 클립으로 물리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2인치짜리의 플렉시블 클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뭐 선이 좀 굵다거나 뭐 그렇게 돼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굵은 뭐 클램프가 필요하던 경우에는 저희가 옵션으로 뭐 24인치라든가 뭐 36인치, 그리고 뭐 PT나 CT 2차 측 뭐 저전류 쪽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측정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뭐 결선을 어떻게 하고 뭐 측정을 어떻게 하고 뭐 그때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PPT 자료를 통해서 왜 이런 전력 로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전력 품질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간부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삼상-Y 결선 라인입니다. 저희 건물에 지금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저희 분배 전반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1736 장비를 연결을 해서 뭐 전압이나 전류, 그리고 주파수 값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산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전력 로깅 기능뿐만 아니라 전력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배 전반의 고조파 함유율이라든가 불균형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이벤트, 뭐 짧은 기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전압 상승이나 뭐 전압 하강이나 뭐 순간정전이나 뭐 이런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프로브를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배 전반, 요 변압기 2차 측 이런 부분에서 전력계를 사용하셔서 측정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어떤 방식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측정 항목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결선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결선을 해야 되는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력 장비, 저희 1736 장비나 1738뿐만 아니라 타사 장비를 보셔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A상, B상, C상, 뉴트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전류 센서를 연결하는 부분이 위쪽에 이제 이 커렌트 인풋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전압선을 먼저 이제 RST 뉴트럴에 맞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요 프로브 끝단 연결하는 부분에 이름들이 이렇게 다 뉴트럴선, 뭐 L1, L2, L3, A, B, C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앞부분에 여기 분배 전반 쪽 걸어 놓은 부분에도 똑같이 뭐 L1, L2, L3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쉽지 않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L3는 L3에, 뉴트럴은 뉴트럴에, 그리고 L1은 L1 부분에, L2는 L2 부분에 이렇게 전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다 결선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전류 같은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좀 미리 걸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의 방향을 맞춰서 걸어주셔야 되고요. 전류 센서도 똑같이 순서대로 RST, 뭐 뉴트럴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류 센서 같은 부분은 저희가 뭐 BNC 입력으로 돼 있거나 저희처럼 특이한 뭐 5핀, 6핀 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전류 센서 같은 경우는 뭐 플렉시블라든가 뭐 플렉시블 클램프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벌려서 연결할 수 있는 클램프 방식의 센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쉽게 이렇게 뭐 전압 입력 프로브 같은 경우는 바로 RST 뉴트럴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손으로 순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연결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T상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뉴트럴상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측정하기 전에 결선은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결선이 어떻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제품을 좀 옆으로 좀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품을 켜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나오는 뭐 지금 각 상의 전압값이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뭐 전력값이라든가 주파수값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위쪽 제품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 전류 센서가 총 이제 4개가 연결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3상 Y 결선이기 때문에 R상, S상, 그리고 T상, 뉴트럴선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선 부분도 RST 뉴트럴까지 하나씩 다 결선을 해서 지금 분배 전반 그 부분에 연결을 해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3상 Y 결선이기 때문에 각 상에 지금 전압이 한 216V 정도로 뜨시는 게 보일 테고, 지금 전류치는 뭐 한 30A 초반에서 40A 후반 정도까지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력계를 이용을 해서 전력 측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6단계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분배 전반에서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뭐 전압이 하강되는 뭐 딥 현상이라든가 상승되는 스웰 현상이라든가 불균형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차수에서 아니면 THD 값에서 어떤 고조파 함률이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을 캐치를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선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 제품에서
삼상 Y 또는 삼상 델타, 만약 단상이시면 단상으로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측정 오류 없이 측정이 가능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제품에 보시면 뭐 미터 모드라든가 파워 모드, 로고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업체를 가서 이렇게 담당자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담당자분들도 워낙 이렇게 업무에 좀 바쁘시고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전력 장비를 다 연결을 하시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을 다 마쳤어, 아무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바로 이제 로고 모드로 들어가서 뭐 짧게는 1시간 아니면 길게는 뭐 한 달, 일주일씩 이렇게 측정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결선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시간을 들여서 이 측정된 데이터를 다시 파기하고 다시 측정을 하셔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선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전류 센서의 방향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사전에 측정값을 확인하셔가지고 뭔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736, 1738 장비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보정 기능이라든가 뭐 벡터도를 확인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측정을 하기 이전에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미터 모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보시면 연결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결 확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빨간색 그래프로 역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압 값은 216V, 그리고 전류 값은 한 40V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금 뭐 전압과 전류의 매핑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분배 전만 자체가 지금 역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디지털 보정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연결을 할 때는 지금 RST 뉴트럴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R상, S상, T상 뉴트럴 선을 걸었고요. 전류선도 RST 뉴트럴 순서에 맞게 다 연결을 한 부분인데, 이쪽에서 결선을 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좀 오류가 있으셔가지고 약간 상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정정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 선을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상을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동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표시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디지털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위상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상이 뒤바뀐 벡터도를 이용해서 그때 위상각이라든가 바뀐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전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일일이 선을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하셔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으신데, 저희 장비는 여기 앞에 보시는 자동 정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정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위상각에 맞게 자동으로 오류가 보정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는 역상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자동 정정 모드를 한번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지금 RST 뉴트럴상 위상각을 계산을 해서 이런 연결 오류 부분을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선 오류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파워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유효 전력 킬로와트 값이라고 하죠. 킬로와트 값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킬로 VA 지금 보시게 되면 피상 전력 값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는 피상 전력 값, 그리고 방학 값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급은 받지만 피상 전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무효 전력 값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아래쪽 보시게 되면 역류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무실이 많이 저희가 건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설비나 이런 쪽 부하로 연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역률이 좀 많이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0.6에서 0.7 정도로 해서 토탈 값으로는 한 0.6 정도로 이제 역률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에 있어서 한전에서 부과하는 이 전기세죠. 전기세의 기준은 저희가 유효 전력치나 무효 전력치가 아닌 피상 전력으로 일단 저희가 그 과금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
이 피상전력에서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유효전력분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역률, 파워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역률이 0.9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그 전기세에 대한 페널티를 물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역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추가로 전기세를 더 부과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봤을 때 무효전력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뭔가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전압이 좀 많이 앞서는, 지금 저희가 옆에 제품에 보시면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코일 모양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가 전압이 많이 앞서는 지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진상 콘덴서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줄임으로써 역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부가적인 설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건물에 대한 이 사용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에너지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대책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계라든가 전력 품질 분석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측정 팩터들을 분석하는 부분은 에너지 세이빙이나 어떤 특정한 사고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결선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부분도 결선이 좀 잘못되게 되시면 유효전력 값에서 이제 뭐 어떤 마이너스 값이 뜨신다거나 역률에서도 마이너스 값이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상연결이 잘못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류 센서의 방향 자체가 하나 제가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클램프 미터라든가 전류 센서를 보시면 이런 모든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화살표 방향이 소스에서 부하 방향으로 향하게 걸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전력계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능숙치 않으시는 분들은 뭐 이 앞으로거나 뭐 뒤로거나 아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꼭 맞춰서 걸어 주셔야지만 정상적인 측정 값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춰서 걸어 주시면 되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굳이 아무데나 걸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보정이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측정은 가능하지만, 이런 보정 기능도 없이 대충 이렇게 결선을 측정을 하시면 그 측정 값은 사용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선이나 사전 시운전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해서 결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지 다시 재측정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 확인은 얼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1736, 1738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전력 로깅 기능에 전력 품질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고 모드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로깅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름, 기간, 평균 계산, 수요 간격, 에너지 비용, 설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정 편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정 편집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인터벌 시간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쪽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ES034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고, 기간은 제가 측정을 종료 이 제품의 메모리가 다 활용될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일을 측정하실 수도 있고 일주일을 측정하실 수도 있고, 측정하셔야 되는 기간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일주를 선택을 하고요. 평균 계산 시간은 저희가 인터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장비가 전압, 전류, 주파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정 항목 한 500개 정도 되는 측정 항목들을 다 로깅을 한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는데, 그런 사전에 로깅되는 값이 얼마마다 한 번씩 저장되게 만들 거냐라는 거를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초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메모리 자체가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1주 동안 측정을 했을 때 1초 간격 인터벌로 측정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1주 동안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측정 기간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측정 인터벌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5초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수요 간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크 디맨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전원을 공급받는 중에서 최대의 전력량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뭐 전압값을 쓰거나 최대로 높은 전류값을 사용하게 될 때 저희가 최대의 부하를 이 분배 전반에서 걸려서 출력이 되게 될 때 그때를 저희가 피크 디맨드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전에서 뭐 그 과금을 하게 될 때 15분 간격의 측정을 통해서 그때의 피크 디맨드 값을 기준으로 그때의 전력량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과금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수요 간격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5분 또는 10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비용 같은 부분은 킬로와트당 얼마의 그 금액을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적산이 이제 킬로와트 아워 값이기 때문에 적산 값이잖아요. 이 적산 값을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그 전기세 과금 방식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뭐 금액을 산출해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과금이 나왔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세가 얼마다라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설비를 하거나 뭐 필터를 설치를 하거나 어떤 부하를 따로 뭐 제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정을 다 이제 마친 상태일 때 측정 전과 후를 비교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됐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는 용도로 이제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 다 완료되셨으면 이제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 그럼 제가 세팅한 값으로 이렇게 로깅의 기본 설정 값이 다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로깅 시작이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로깅이 시작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전압전류 주파수 그때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로깅 중입니다. 제가 로깅을 끄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로깅 중에도 이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RMS 값이라든가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RMS 트렌드 그래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압뿐만 아니라 뭐 전류 같은 부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RMS 값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전류 부분도 트렌드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원하시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로깅 중에도 그때그때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THD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보면 0.7%, 0.8% 정도로 고주파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처음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사용되는 총 에너지 값이라든가 그때의 뭐 시작, 종료 이런 시간들도 다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전원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그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효 전력 값이라든가 메뉴로 가시게 되면 뭐 피상 전력, 뭐 무효 전력 이런 역률 이런 부분들도 다 로깅 중에 화면을 넘겨 가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뭐 적산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측정되는 중에 지금 얼마만큼의 적산값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와트 아워 값으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서 각 상별로도 표시가 되고 총계로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에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적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값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전력 로고라고 하면 여기까지 확인이 끝입니다. 뭐 유효 전력 값이 얼마고 적산 값이 얼마고 그때 전압 전류 값이 얼마고 난 로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측정은 다 끝났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제품은 전력 품질 분석 기능을 제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품질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린 부분은 여기 전원 부분이고요. 품질 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여기 숫자로 카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벤트도 지금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급강하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뭐 DB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급상승, 스웰이나 서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단이면 저희가 인터럽트라고 순간 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000으로 카운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벤트 부분에 보시면 제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임의의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기다린다고 해도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R상을 잠깐 제거를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상의 전압 프로브를 잠깐 뺐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벤트에 카운트가 2번, 급강하로 2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그때의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작 시간과 그때 총 기간 지금 보시면 뭐 1초 126세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때 급강하가 일어났고 그때 전압값은 얼마 값까지 드랍이 됐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장시간 걸어 놓으시고 로깅을 하는 중에서 이런 특정한 이벤트 뭐 전압 하강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뭐 어떤 완전히 정전이 돼버리면 순간 정전으로 전압값이 5V 밑으로 뭐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는 이런 이벤트들을 그때의 발생 시간 그리고 그때 발생 기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 이런 전기 설비 분배 전반의 변압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 제품이 로깅이 되면서 이벤트도 같이 로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그때 뭐 RMS 파형이라든가 뭐 사인 파형이라든가 그때의 뭐 이런 이벤트 리스트 같은 거를 다 편집을 하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로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비선형 부하에서 이런 전력 품질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 현상들을 같이 캡처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 한 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제품의 로고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한 이벤트라든가 뭐 전력값 이런 부분도 로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전기실을 좀 장기간 빌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어떤 전력 품질 분석이라든가 어떤 전력량, 피크 디맨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게 될 때 저희가 그 국제 규격 중에 NEC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NEC의 220항에 보시게 되면 이런 피크 디맨드나 뭐 어떤 수요 데이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측정해야 되는 기간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 간격은 15분으로 해서 뭐 권장은 1년을 측정을 해서 그때 데이터를 기준값으로 잡아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1년 동안 측정하시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뭐 15분의 수요 간격을 통해서 뭐 한 30일 동안 측정을 해라라는 권장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장기간 측정을 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 이런 어떤 트렌드라든가 저희가 어떤 뭐 수요량이라든가 사용되는 전력량 그리고 적산값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측정 기간을 가지시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지만 좀 의미 있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1시간, 2시간 측정을 하실 때 뭐 저희가 아침에 사용되는 뭐 전력량이나 저희가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난방 뭐 에어컨을 가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 뭐 겨울에는 뭐 히터를 가동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또 보통 업무 시간에 뭐 집중이 되는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력량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좀 이게 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뭐 장기간 좀 측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나마 좀 최대 수요가 사용될 수 있는 오후 피크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측정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제와 비슷한 뭐 피크 디맨드 값이라든가 뭐 그때 사용되는 전력량이라든가 적산 값을 좀 실질적으로 좀 비슷한 값을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로깅을 끊지 않아도 중간중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걸어 두신 다음에 중간중간 데이터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로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측정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실 때, 저는 이제 한 급하게 한 지금 오늘 하루 정도 측정한 데이터를 좀 데이터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통의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로깅을 중지하셔야지만 그때 측정 데이터를 옮기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4GB의 그 USB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위쪽에 보시면 USB 메모리 스틱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USB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모든 데이터를 USB 복사할 건지, 아니면 USB에 뭐 지금 뭐 특정 그 파일을 선택해서 옮길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모든 데이터를 USB 복사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지금 이 장비에 있는 측정 데이터들이 지금 로깅되고 있는 이 측정 값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USB로 다 측정 값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는 이 상태로 계속 걸어 두시고 로깅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 USB만 딱 사무실로 들고 가셔가지고 PC에 연결하신 다음에 저희 소프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시면 지금까지 측정된 자료들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 로깅을 중지하지 않으시더라도 중간중간에 나는 필요한 값을 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전력계나 전력 품질 장비에서 흔치 않은 장비입니다. 이게 뭐 어떤 통신 포트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저희 이런 저희 플루크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력계 중에서 좀 전력 품질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434라든가 435 시리즈 2 같은 그런 이 장비보다는 좀 상위 기종의 모델도 있지만, 그런 장비도 이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측정하시기에 좀 유용한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촬영을 계속 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NG도 좀 많이 내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내려오기 전에 그 배터리를 풀로 충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배터리로 구동하게 될 때는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연속 측정이 가능한데, 만약 하루 정도만 측정을 하신다고 해도 이거를 외부 AC 전원을 이용을 해서 콘센트를 꽂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릴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외부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 이 173X 시리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드려 점퍼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측정하는 라인 자체가 지금 한 삼상-Y 결선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전원이 다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외부 전원이 필요 없이 제품 뒤쪽에 보면 아답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 전압 프로브 위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바나나 찍 타입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점퍼선을 뒤쪽 아답터에 연결하셔가지고 앞쪽 전압 입력 프로브에 연결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런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점퍼선의 결선을 완료하는 순간 지금 외부 전원 표시 콘센트 모양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장비는 최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1년 이상 로깅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근데 그때 외부 전원 선을 끌어서 쓰기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 라인에서 바로 이 제품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점퍼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일주일을 측정하시던 1년을 측정하시던 계속해서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력계를 실질적으로 분배 전반에 어떻게 연결을 하고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측정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되고, 제가 시운전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좀 따라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뭐 저희 플루크 제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력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전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이 원리는 다 동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장비를 뭐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지금 저희 장비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이면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뭐 굳이 타사 장비를 뭐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선 확인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벡터도를 확인한다거나 사전에 뭐 전압 전류 값이라든가 그때 뭐 역률 값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유효 전력 값에서 혹시 마이너스가 뜨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확인을 하신다면 재측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줄이실 수 있으시고 더욱 좀 정확한 그런 측정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이제 실제로 측정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엑셀 데이터로 측정 데이터를 좀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지금 측정 데이터를 뭐 어떤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삼성 Y결선의 분배 전반을 측정을 했고요. 측정 데이터를 지금 뭐 PC로 넘겨서 뭐 어떤 부분을 뭐 어떤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소프트웨어가 저희 1736, 1738에 뭐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플루크 에너지 아날라이저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메뉴라든가 뭐 저희 소프트웨어 매뉴얼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이 전부 다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데이터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제가 USB 메모리 스틱을 지금 장착을 해둔 상태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측정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스크린샷까지 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뭐 측정 항목을 뭐 아까 34번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뭐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뭐 RMS 값이라든가 뭐 그때 유효 전력 값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측정했던 부분은 좀 측정 기간도 좀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따로 별도로 열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소프트웨어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측정한 그 파일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그 처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이런 부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뭐 연구 유형이라든가 뭐 그때 뭐 델타 결선인지 Y 결선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그때 공칭 전압 값이라든가 연결된 센서 그리고 측정 시간, 뭐 측정 기간 그리고 평균 인터벌 기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 어떤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데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압 전류, 뭐 고조파 THD 그리고 주파수, 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전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효 적상값, 유효 에너지 값이랑 뭐 역률이랑 뭐 피상 전력 값 그리고 뭐 유효 전력 값만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내보내기를 하시면 엑셀 자료를 이렇게 아웃풋을 그러니까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된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엑셀 파일로 열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로도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요 변경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좀 이 추이 데이터를 좀 미리 엑셀 파일로 좀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추출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 윗부분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좀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 코멘트를 달아 놓은 건데 뭐 그때의 측정 시작 시간이라든가 그때 트렌드 시간 뭐 각 측정 값
별로의 값이 이렇게 데이터 수치로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을 뭐 따로 별도의 보고서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뭐 어떤 값에 뭐 계속 뭐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런 엑셀 자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위에 제가 커멘트를 달아놓은 것처럼 뭐 THD 값이라든가 주파수부터 해서 뭐 유효 전력, 뭐 피상 전력, 그리고 뭐 고조파 성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시는 어떤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내보내기를 할 때 전체에 대한 값을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좀 많이 넘어오게 되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내보내기를 하실 때 어떤 값을 별도로 소팅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엑셀 파일에 비해서는 좀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하신 부분만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 연구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측정 기간 동안에 뭐 유효 전력 값이라든가 뭐 피상 전력 값, 뭐 무효 전력 값, 역률에 대한 값이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각 상별뿐만 아니라 총계값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그때 측정 기간 동안 몇 월 며칠에 측정을 해서 몇 시에 이런 값들이 측정이 됐는지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확인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역률 같은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게 진상인지 지상인지, 뭐 전기 유도 방식인지, 뭐 이런 부분이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RMS 전원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시간 측정대별로 했을 때 그때의 수요값, 그러니까 저희가 디맨드 값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커서를 움직여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뭐 사용되는 적산값의 누적값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누적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적산 그래프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때의 수요 개요표를 보시게 되면 그때의 총 사용량,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 값, 적산값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 최대 수요량이라든가 총 유효 에너지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전압 전류 주파수에 대한 값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때의 뭐 전압 값이라든가 뭐 전류 값이라든가 주파수 값이라든가 뭐 THD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저희 전체의 불균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언밸런스에 대한 부분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가시게 되면 지금 옆에 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전압이라든가 뭐 전류라든가 뭐 프리퀀시라든가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RMS 그래프로 이제 표시가 되긴 하지만 뭐 A상, B상, 뭐 C상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표시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전압, 뭐 전류 그래프를 보시고 싶으시면 전류에 대한 뭐 A, B, C 뉴트럴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때 들어왔던 전류 값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쉽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이 제품이 전력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PQ 연구라는 저희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Q 헬스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뭐 측정 기간이 EN50160과 호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파일 자체가 한 2시간 정도 측정이 된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 국제 기준인 EN50160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측정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국제 기준에 의거한 한계값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주파수를 보게 되면 이런 뭐 문제가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뭐 99.5% 한계값이 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주파수를 측정했을 때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0.2에서 뭐 최대 0.2% 정도 오차가 났다.
지금 50Hz 기준으로 측정을 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50Hz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측정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최대 최소값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 같은 부분도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한계값이 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뭐 100% 한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한계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대 최소값을 보시게 되면 다 한계 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최대가 뭐 9%, 최소가 0.3% 정도 움직였습니다. 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국제 기준에 의거를 했을 때 뭐 A상에서 조금의 전압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고조파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기준값들이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A상, B상, C상에 따라서 뭐 95% 한계값은 0.5%가 되는데 95%까지 0.3% 정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불균형 같은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 지금 여기 보시면 한계 설정이 EN 50160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불균형 값이 95% 한계가 2%입니다. 근데 지금 불균형 값이 거의 6% 가까이 나왔죠. 5.99%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불균형 값은 국제 기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벗어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하를 좀 이동을 해서 균등하게 맞춰주든가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 기준 값과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값이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IEEE 519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 맞는 기준값으로 다시 별도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Q 횟수 부분은 내가 측정한 항목이 국제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이렇게 하나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이벤트 같은 부분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라인 측정을 할 때 급 강화, 뭐 DB라든가 급 상승이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날 언제 그리고 공칭 대비해서 얼마 정도 여기는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 RMS 값이 되겠죠. 어떤 상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거를 뭐 소팅을 하거나 찾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테이블 하나만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측정하는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옆에 심각도 부분을 따로 설정을 해두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지 뭐 별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목록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 공차 그래프 쪽으로 만약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안시라는 뭐 기준도 있고 뭐 ITIC라는 기준도 있고 10회만하는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이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10회만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공칭 전압값 대비 전압값이 얼마인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이벤트들이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를 하나씩 옮기게 되면 그때의 앞에 목록에서 보였던 그 트리거 이벤트 아이디가 이렇게 찍히면서 유형은 급상승이고 그때 기간은 얼마 정도 일어났고 뭐 어떤 상에서 진폭은 얼마 동안 발생이 했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시베마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안쪽 부분이 이 선 안쪽에 있는 부분은 뭐 이벤트라고 잡히긴 했지만 크게 뭐 기기나 설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안전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의하실 부분은 없으신데요. 공칭전압 대비값에서 상승폭이 높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어떤 측정 발생한 이벤트 발생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벤트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 기준을 했을 때 뭐 어떤 설비나 어떤 저희가 가동하는 전원 라인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 설비를 다시 뭐 좀
조정을 하시거나 뭐 추가를 하시거나 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전력 품질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M 곡선뿐만 아니라 뭐 ITIC 기준된 곡선, 그리고 안시에 관련된 그래프 곡선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발생한 이벤트가 이벤트 아이디가 뭐 25.2번으로 되어 있고요. CN상에 뭐 유형 급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때의 뭐 이벤트 그래프 같은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인파를 통해서 지금 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벤트가 일어난 부분을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칭값 대비해서 지금 전압이 상승된, 사인파가 상승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인파로 캡처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때의 RMS 파형으로 어떤 값이 상승이 됐는지, 여기 이벤트 쪽에서 값을 찍어만 주시면 실질적인 그때 RMS 이벤트 파형이 나오게 되고, 그때 사인 파형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파형도 넘겨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고조파 항목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각 차수별로 했을 때 THD 값이라든가 저희가 각 차수별로 뭐 그때 값이 얼마인지 RMS 값뿐만 아니라 저희가 퍼센트 값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50차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전력 로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력 품질에서 어떤 부분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값이 초과가 됐는지, 그때의 고조파 값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화면을 통해서 한 특정 데이터를 통해서 모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이름은 저희가 전력 에너지 품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로고 모드에서는 측정을 해도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별도의 고조파 항목으로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딥셀 모드로 측정을 하셔야지만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금 신제품인 1736, 1738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 번의 로깅 측정을 통해서 뭐 에너지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품질 연구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앞서 보셨던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추가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보고서 항목에 이런 제가 아까 즐겨찾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엑셀로도 이제 그 내보내기를 해서 어떤 보고서 자료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보고서 작성하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고서 내보내기를 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PDF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어떤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별도로 뭐 소팅하거나 뭐 편집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즐겨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보고서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PQ 연구 부분에서 나는 이 그래프를 어떤 보고서에 뭐 그림 파일로 첨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뭐 별도의 뭐 그래픽 툴을 이용을 해서 이걸 뭐 자르시거나 뭐 붙여서 넣으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항목에는 여기 복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복사를 한번 누르시고 저희가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파일을 열어 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뭐 컨트롤 V만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이 소프트웨어에서 복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모든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다 그림 파일로 붙여 넣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이런 수치로 된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상당히 유용하지만 이런 그래프라든가 어떤 특성 곡선이라든가 어떤 스크린샷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수치 데이터 테이블을 쉽게 붙여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힘들이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 예상보다 제 설명이 좀 길어져서 기본적인 이런 뭐 이론에 관련된 왜 전력계를 이용을 하고 전력 품질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품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도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고 그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뭐 엑셀로 추출을 하거나 이런 보고서를 좀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팁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언제든지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 장비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뭐 저희 플루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웨비나를 위해서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좀 팁 그리고 고객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이렇게 플루크를 성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 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